안녕하세요. 3부에서는 보험가입의 목적과 구실손과 착한 실손을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 전환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셨음에도 아직까지 고민이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정확한 가입 목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구실손과 착한 실손 보험의 비교를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1인 평균 평생 의료비가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저축을 통해서 매월 10만원씩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년에 120, 10년에 1200, 100년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정확히 월 10만원으로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83년 4개월이 걸립니다. 30세 가정 시에 113세가 돼서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도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 되는 것이죠. 중간에 중대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저축만 하신 분들은 20년 넘게 저축한 금액을 다 의료비에 쏟아붓고도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끌어오셔야 되고요. 보험으로 위험을 이전하신 분들은 의료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자금이 생겨서 이후에 재무 목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당장 다음날 일이 생겨도 준비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축은 적립한 가치만 지불하지만 보험은 기대하고 있는 가치 전부를 지불을 합니다. 가계부에 의료비 예상 지출을 쓰고 계신가요? 얼마의 의료비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큰 의료비를 대비해서 금액으로 환산을 하고요. 매월 나눠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객님들이 납부하고 계신 보험료인 것이죠. 이러한 보험에 있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요, 자주 발생하지도 않고 큰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감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런 감기를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료비는요,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보험 가입을 안 하고 그냥 내 돈으로 지불하고 쓰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자주 발생하지만 매번 발생한 의료비가 소소했을 경우에도 그냥 보유하고 계시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좀 축소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자주 발생하고 발생할 때마다 의료비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암을 3-4번 걸린다, 이런 큰 위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제도나 사회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자주 발생을 하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가정경제가 휘청일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을 한다. 그것에 대비하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그러한 위험을 보험에 이전을 함으로써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보험 가입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실손 의료비 가입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 부담금 10에서 2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아주 큰 위험에 대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순위가 실손 의료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실손 의료비 가입의 목적은 국가제도 이하에 발생한 의료비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초과이득 금지, 즉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서 발생한 의료비 이내로만 지급하도록 개발된 상품입니다. 약관상 매년 계약 해당일에 2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은 전액 보험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에서 20% 자기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최대 200만 원은 초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실비나 현재 실비나 결국 의료비 방어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동질의 상품인 것입니다. 하나의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능이 좋고 비용이 저렴하다면 그 상품의 가치는 극대화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흔히 말하면 가성비가 갑인 상품인 거죠. 반면 기능은 떨어지는데 비용만 너무 높다면 그 상품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1세대, 2세대 실비는 가입 당시 보장 기능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하지만 보험료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 즉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면 결국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 실비가 자기 부담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를 해 나간다면 보험료는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손 의료비는 가입 시기별로 기능은 동일합니다. 평생 바뀌지 않는 보장을 가져가게 되고 그걸 1로 가정한다면 분모의 비용, 즉 계속 늘어나는 비용은 1, 10, 100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결국 0에 수렴하게 되고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상품을 유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해지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0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고 실비를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는 것이 득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보장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과거 실비에 대해서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킨다면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나쁜 점을 부각을 시킨다면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나 과거나
보장이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MRI 비용이 70만 원 나왔다 가정을 해볼게요. 과거 실비는 통원비 한도가 보통 10에서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3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끝났다면, 지금 실손의료비는 손해를 높아서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은 30%입니다.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30%이기 때문에 70만 원에 30%, 21만 원 자부담이 생기지만 49만 원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과거는 통원비 한도가 10에서 3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고요. 이거를 입원 처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심평원 제재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실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해서 찍지 않는 이상 입원으로 MRI를 촬영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원 통원 관계없이 MRI 비용을 보장을 해주는 현재 실손의료비가 유리해졌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장 한도를 살펴보시면 가입 기간별로 한도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표준화 이후에 가입 한도는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표준화 이전, 2009년 8월 이전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입 한도가 천차만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한도는 비교를 다시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보상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1세대 실비는 자부담이 없었고요. 표준화 이후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급여 10%, 비급여 20%로 나와 있고요. 최근 2017년 4월 이후 착한 실손 의료비는 공제 비급여 3종만 공제 비율이 10% 증가된 30%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담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보험을 유지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과거 실비가 자부담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유지를 했다가는 나중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보장 기간을 살펴보면요.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발생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건 맞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혹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상을 재개해 주겠다. 이런 조항들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부터는 이런 면책 기간 없이 가입 한도를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상당히 분쟁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로 제가 아시는 어머니께서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MRI를 찍으셔야 되는데 통원으로 MRI를 찍으면 보험금이 덜 지급되기 때문에 입원 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입원 처리를 좀 많이 해줘서 MRI를 찍어줬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입원일이 생겼고요. 그 이후로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하여 계속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통증이 계속 심화가 되고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인공관절 삽입술로 인해서 총 4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을 하였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근거를 보험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설계사도 몰랐던 사항이었어요. 그 요청을 했더니 보험사에서는 바로 이 면책 기간에 걸렸다. 90일 동안은 보상하지 않는데 그 기간에 고객님은 치료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책 기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최초 1일부터 기산을 한다는 거죠. 네, 최초 입원일 1일 언제 했죠? 바로 MRI를 찍었을 때 입원을 하신 겁니다. 동일사고로 인해서 1년이 지난 하필 그 90일 사이에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생긴 것이죠. 이러한 분쟁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1월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한도를 다 쓸 때까지 면책기간 없이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과거 약관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예전에 상해 의료비는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상해로 인해서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상해로 인해서 골절 정도로 해서 치료 끝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재발을 할 수가 있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실비는 180일, 상해 의료비는 180일을 한도로 지급을 하고 그 이유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원 의료비나 통원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보상을 하되 질병 같은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야 보상을 재개를 해줍니다. 장기적인 입원인 경우에는 180일에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통원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실비와 현재 실비를 굳이 어떤 게 좋다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발생하는 상황과 사고의 종류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면책 사항을 살펴보시면요. 과거에는 한방치료와 치과치료가 통원비가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이후에는 현재 착한 실비는 다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병과 항문질환, 예전엔 다 면책이었고요. 지금은 항문질환은 급여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보상을 하고요. 성병은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신질환 보상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저희 정신질환도 급여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가장 후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디스크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신 분인데 실손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거든요. 2007년 이전 가입자분들께서는 약관을 면밀히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디스크는 제외한다고 써있는 약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 약관에서는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면책이었지만 약간의 허점상 R32에 대한 코드로 진단을 받으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실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면책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사고보험금 발생 상황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 실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은 아프기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실손의료비는 현존하는 보험 상품 중에 가장 범위가 넓은 상품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인데요. 이러한 실손의료비가 평생 갱신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핸드폰 요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언제까지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네, 죽을 때까지 아마 머리맡에 놓고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핸드폰 요금을 통신사에 지불을 하겠죠. 실손의료보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생 실손의료비를 납입을 함에 있어서 보장과 비용의 균형을 잘 맞춰서 바로 유지의 목적을 두시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금과 보장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목적에 맞춰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